팽아, 지금은 팽수 시대. 약 190만의 구독자를 가진 팽수. 하지만 셀럽의 운명일까요? 인기 있는 자들만 노리는 상표 브로커들에게 우리 팽수가 당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유명한 보겸TV, 보람튜브, 서은이야기도 같은 일로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EBS에서 만든 공식 굿즈가 아닌 비공식 팽수 굿즈가 계속 보인다는 글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의 맨투맨, 열쇠고리, 스티커, 그립톡 이거 우리 팽수 아닌데요? 아무튼 팽수 아닌 짭팽수 인형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거 다 상표권 침해라고요. EBS 측에서도 허락을 받지 않은 팽수 관련 상품 판매, 유통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요, 바로 이 유명세를 이용하려는 상표 브로커들인데요. EBS와 무관한 이들이 팽수 상표를 출원한 것입니다. 사실 EBS에서는 작년 9월 먼저 팽수에 대한 상표를 출원하긴 했는데요. 팽수의 전신 사진으로만 상표 출원을 먼저 했고 호칭 자체에 대해서는 안 했던 것입니다. 이런 빈틈을 노렸던 상표 브로커가 먼저 팽수 상표를 출원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팽수 이외에 팽아, 팽바와 같은 유행어도 제3자가 선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이 출원인들이 상표 브로커라는 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팽수, 팽아, 팽바를 출원한 대리인이 모두 동일 인물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팽수 상표의 출원인은 그 대리인이 동생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아니, 뭐가 그리 급한 건지 우선 심사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라고 하네요. 그런데 저와 같은 팬클럽의 관심과 우려 덕분일까요? 이들이 EBS 측의 출원인의 상표를 무상 양도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한변리사회에서 담당 변리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합니다. 무상 양도라는 말이 좀 찜찜하긴 하지만 좋은 본보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근데 제3자가 남의 상표권을 출원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우리나라는 상표를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갖게 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3자의 팽수 상표권 등록이 가능한 거네요? 많은 전문가들이 제3자가 팽수 상표권을 출원하긴 했지만 등록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상표법에는 상표권 등록에 관한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팽수의 소속사 사장님이 김명중이라고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상표권을 가져서 이득을 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걱정을 좀 더 덜어보자면요. 팽수의 롤모델인 뽀로로도 상표 사용자와 무관한 사람에 의한 상표 등록이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또 소녀시대, 동방신기 및 21이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출원한 상표들에 대해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을 이유로 거절한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EBS에서도 권리를 지키기 위해 팽수 관련 상표를 출원하고 있고 제3자의 팽수 관련 상표 출원에 대해서는 먼저 사용했다는 증거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특허청에서도 이에 관해 직접 내시 특허청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팽수 상표권에 대해 등록이 힘들 거라는 답변을 해주셨으니까요. 팬클럽 여러분, 걱정은 이제 그만. 이로써 10살 팽수가 남긴 교훈이 있습니다. 상표는 하루라도 빨리 특허청에 등록하자. 마지막으로 무임승차 특허로 이득 보려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네요. 눈치 챙겨.